안녕하세요. 김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감 승진시험에 대한 형법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사드리는 의미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형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공부 방법론에 관한 것과 현재 승진시험은 어떠한 수준으로 또 어떠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출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공부함에 있어서 당부드리는 말씀을 올리는 정도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한 소개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제 칠판을 살펴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파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공부 방법론과 관련돼서는 이게 수험 공부잖아요. 수험이라는 것은 경쟁이죠, 경쟁. 우리가 뭐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 경쟁인데 좀 비극적이죠. 하지만 수험은 냉엄해요, 냉엄해. 시험에 합격하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떨어지면 그동안 고생한 게 제로죠.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요, 반드시.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서 합격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공부했으니까 뭐 어디 공부한 게 어디 가냐. 그렇죠. 당연하죠. 공부했으면 남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에는 1도 가지 못해요.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험에 발을 디뎠으니까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반드시 합격하려면 이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시험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효율성이에요. 내가 5시간을 공부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공부하는데,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 다녀서 하루에 3시간 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단 말이에요. 근데 3시간, 뭐 보통 2시간 냈다. 근데 나는 하루 5시간 꾸준하게 1년 동안 냈다. 그러니까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1시간을 공부했든 10시간을 공부했든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했느냐, 이게 합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효율성 있게 공부해야 된다. 이 효율성 있게 공부한다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시각, 또 강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효율성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방법론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공부 방법론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기본 강의를 듣거나 문제풀이 강의를 듣거나 할 때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대략적인 관점에서, 즉 총론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교재가 첫 번째는 중요해요. 교재. 무슨 교재를 보느냐, 이 교재가 어떤 성격을 갖느냐. 대체로 많이 보는 교재를 보죠. 일타 교재들을. 근데 일타 교재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교재가 나한테 맞아야 돼요. 나한테. 나에게 맞는 교재. 이 나라는 것은 변해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초심자 시절과 1년, 2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을 때의 상태는 변한 거예요. 변한 상황에 맞는 나에게 1시간을 공부했을 때 얻는 게 많은 것들, 그런 교재를 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많이 보는 교재를 선택하죠. 많이 보는 교재. 차선이죠, 이건 차선. 이게 사실 찾기가 어려우니까 차선으로 많이 보는 교재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교재를 보니까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은 그 똑같은 교재로 3시간 보는데 나는 5시간을 보니까 나는 합격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교재를 보든지 간에 그 맨 꼭대기의 판단 기준은 효율성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효율성 있게 1시간을 공부했을 때 얼마나 많이 얻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검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재 내가 아무리 공부했는데 남들은 많이 봐도 나한테는 별로 얻는 게 없다 라고 하면 반성을 하고 다른 교재를 찾아보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에겐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많이 보는 교재를 보는데 제가 그 수험가에서 많이 보는 교재들이나 그리고 많이 보지 않는 교재라 하더라도 어떠한 교재들이 있는지 쭉 그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여러분은 그건 여러분 선택에 맡기고 저는 제 교재가 앞으로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은 저와 인연을 맺었으니까 제 교재, 제 강의를 듣는다면 제 교재를 보게 될 건데 결코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효율성 있게 공부하라.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교재로 혼자 독학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효율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이 강의도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이해와 정리 그리고 암기를 제시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결국 여러분이 눈치챘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강의는 효율성이에요. 제 자신의 강의도 1시간을 강의했을 때 여러분에게 얼마나 전달이 됐을까, 얼마나 흡수가 되고 이것이 시험장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까 부분을 늘 고민을 하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오늘 내가 정말로 제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가고 계속 저도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고 여러분도 그것을 스스로 저 강사, 저 교재 저거 나한테 맞는 거야? 이러한 의문을 제 강의를 듣고 제 교재를 본다 하더라도 계속 그러한 의문을 던지면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쌓아가는 거 그래야만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오늘 5시간 공부했으니까 오케이.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효율성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보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제 형법을 공부하는 건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 법이라는 게.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28년째 법을 공부한 지가 28년째예요. 그냥 28년이라는 숫자를 횟수만 채운 게 아니에요. 좀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28년째 공부해도 물론 이제 재공부도 있고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다 쉽고 보다 컴팩트하게 그리고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할까, 머리에 남는 내용을 전달할까를 늘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그래도 해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바뀌어가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소설책 읽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뭔가 손에 잡히면서 이렇게 쭉 결론을 향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법 과목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쭉 나열돼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 소설책처럼 누가 등장했을 때 이 사람 누군가, 아들인가, 딸인가, 아니면 애인인가, 길 가는 남인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가, 그래서 착착착착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이 완성되고 인간관계와 뭐 삼각관계 이런 것들에서 소설의 결말을 맺는 건데 법 과목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냥 불친절하게 마구 이상한 개념들이 막 쏟아지면서 사람을 괴롭혀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법을 공부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빠간가? 나는 법하고 안 맞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강의실에서나 책을 시험 볼 때나 그러한 고통을 너무나 많이 느꼈고 주변에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이런 부분, 이 스트레스를 줄여서 정말로 이 법이라는 것도 법 자체의 과목상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좀 딱딱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시간적인 그런 내공이 쌓이는 게 좀 필요한 그런 건 반드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역을 최소화시켜서 하나씩 뭔가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 법으로서 법 공부, 법 지식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느끼면서 어떤 만족감이 있어야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어떤 만족감을 상승시켜서 그걸 공부하는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는 제 강의는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는 시중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듣기로는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강사도 그렇고 책도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을 무시하는 여러분 수준을 무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책이 교재가 쓰여져 있고 강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교재를 쓰거나 강의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수년 동안 10년 넘게 그 강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 사람들도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두문자 암기, 무조건 두문자 암기, 뭐 법리 중요하지 않고 두문자 암기, 이쪽에 좀 더 치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법리를 전혀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충분한 소개할 만한 법리들이 다 있는데, 제가 느낀 감정은 이랬어요. 이분들을 욕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한 건 저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그리고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강의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길을 제시해서 여러분 공부를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은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도 생각이 든 건 효율성이 판단 기준이 됐어요. 이게 효율적인가를 판단해 봤을 때 제 고민은 이건 아니다. 이건 효율성이 없다. 왜냐하면 법 과목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용, 판례, 법 조문, 이론은 시험이 뭐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판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이 필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작은 거지만 이론이나 조문, 판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두문자나 이걸로 암기한다는 건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서 적중시킬 수 있으면 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만, 과연 적중시킬 수 있느냐? 극소수만 가능하다고 봐요. 보통 IQ 100에서 130 이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의 보통 머리로는 이 모든 내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 모든 내용을 두문자를 따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암기해서 간다. 형법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시험 과목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공부도 저와 함께 간다면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옳다라는 생각을 행여나 주변에서 듣거나 가지고 있다라면 그건 버리기 바래요.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은 좀 버리시고 저를 믿고 제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충분히 효율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단 강사인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래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한 내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70 이상은 법리를 이해하고 제도와 조문, 왜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는 이 70 부분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다. 그럼 한 번 이해한 것도 사라져요.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보지 않으면 사라져요. 이해하고 정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암기. 그런데 이 암기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 암기는 조금만 노력하면 딱 왁구가 짜져가지고 이건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한번 이게 딱 짜지면 최소한 1, 2년은 가요. 한 10달이 지나도 이건 맞춘단 말이에요. 이건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고 나머지 30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이 70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가요. 기출문제가 출제된 영역의 쟁점들이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해와 정리를 통해서 해결을 할 것이고, 기출문제가 아닌 나머지 부분, 지금 기출 분석까지도 시간상 같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머지 30 부분은 이 기출된 것과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응용된 형태로 나와요.
응용된 형태와 최신 판례. 최신 판례는 당연히 올해 나온 판례니까 기출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최신 판례는 기출 문제 없고 응용된 문제도 똑같은 글자가 아니니까 새로운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래에 두 문자를 암기한 사람은 이 응용된 형태의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이건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70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떡 먹는 거예요. 누워서 오케이, 땡큐 라고 해서 바로 찾아가는 거죠. 결국 70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신 판례 정도 보충하게 되면 아주 가볍게 시험 정리도 즐겁게 할 수 있고 합격과 관련된 경쟁 부분에서 이 응용된 문제까지도 새로운 내용의 새로운 지문의 형태 많지 않지만 당락을 결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못 맞추는 문제니까 내가 그걸 맞춘다면 그것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맞추니까 시험에 합격하는데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것은 지금 총론적인 부분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법리를 이해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최소한 이런 내용은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시라 하면 따라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기출 얘기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기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경찰 문제, 경찰 관련 문제, 순경, 공채 문제라든가 경찰 간부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우리 승진 시험에서도 서로 돌아요. 그 수준이 같이 서로 막 도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순경이나 경찰 관련된 문제만.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시험들, 우리 뭐 법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옛날에 사법 시험이고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법원 행정고시라든가 이런 나머지 시험들의 문제들은 전혀 볼 필요가 없느냐? 거기에서 응용된 것으로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수업 시간이나 교재에 그건 제시를 할 거니까 여러분은 그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경찰과 관련된,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은 승진이겠죠. 이 승진 시험 기출 문제 10년치면 좋게요. 과거로 갈수록 문제 경향이 현재 경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10년치, 그리고 이 10년치 중에서도 과거 10년, 지금으로부터 한 3개년에서 5개년 사이 문제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고, 5년을 넘어서 10년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여력이 되는 한도, 여력이 있다라면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면 족하다. 그 이상은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반복되는 거고, 설사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구닥다리로서 아웃된 거예요. 지금 퇴출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내에 출제된 유효한 문제만 기출문제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맺으면서는 제 강의 목표는 지금 말씀드린 효율성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는 건데 3T를 목적으로 합니다. 3T. 컴팩트한 강의, 간략하고 핵심을 찌르는 강의. 우리 뇌 용량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막 장황하게 서술하면 아무리 이해를 위한 거라 하더라도 너무 장황해지면 우리 머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설명을 한다. 컴팩트한 강의. 그리고 임팩트, 같은 말인데 임팩트 있는 강의. 그 중요한 것이 10개라도 10개를 다 알면 좋지만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개, 난 15개까지 암기할 수 있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10개가 필수적인 거지만 그 중에 10개가 다 나오진 않거든요. 10개가 다 나올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10개가 다 나오진 않잖아요. 시험에서. 그 중에
시험에 나올 10개가 다 소화하기 어려운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10개를 다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중에서도 능력에 따라서 조금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면 그걸 또 줄여서 한 서너 개, 5개 정도로 최소한 이것만큼은 암기하다. 그리고 이게 여력이 되는 사람은 이만큼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임팩트를 줄 거예요. 정리해서 컴팩트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임팩트를 줘서 또 강조점을 달리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노 스트레스. 이 T가 여기 있죠? 3T. 스트레스가 없는 강의.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재미를 못 붙이면 고통스럽게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기껏해야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강렬한 의지를 가진 사람도 한 달을 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 1년을 멀리 봐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없는 재밌는 강의. 여기서 재밌는 건 저는 유머나 뭐 이런 것들, 사람이 뭐 재밌는 사람이 아니고 얼굴도 재밌게 생기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 재미가 아니라 공부 자체에서 어떤 재미를 얻어서 그것을 자기의 에너지로 삼아서 나갈 수 있는 거, 그런 강의를 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업 시간에 좀 쉬고 싶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재미있는 유머나 이런 게 없을까, 이런 건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 공부 자체에서 자꾸 재미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발전되는 모습에서 재미와 에너지를 찾는 쪽으로 여러분이 그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제 수업도 그런 대로 재미가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실무 직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짬 시간을 잘 할애를 해야 돼요. 이 짬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정기적인 시간을 할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밤새 근무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교대로 근무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의 근무 형태에 맞춰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는 비는 시간이 있다. 그때는 좀 체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런 걸 잘, 과거의 생활을 잘 들여다봐서 이 시간은 내한테 자유롭게, 나한테 온전하게 할당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시간엔 반드시 공부를 하는 쪽으로 할당을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은 때 해야지 하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때 하기가 어려워요. 일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책을 본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할당해 놓고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 시간에는 책을 보는 걸로 할당해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짬 시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만 확보해 놓는다면 그 시간에 저와 만나서 이러한 그 형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올 한 해 동안 정리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올해 처음 형법을 시작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1년, 뭐 2년, 10년 공부한 사람보다 올해 1년 여러분이 저와 함께 형법을 같이 만들어 간다면 그 10년 공부한 사람도 뒤에 보게 되면 서로 이제 말을 해보면 여러분이 돌아서면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믿고 열심히 형법 공부를 시작해서 소기의 목적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강의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